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9일 열립니다. 원래는 4일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뭐 민주당에서 자료 제출을 안 했느니 어쨌든 해가지고 연기를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검수완박이 처리하느라고 연기한 건데 민주당에서는 낙마 1순위가 한동훈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민주당과 한동훈 간의 정면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민주당이 뭐 거기서 뭐 한동훈 후보자가 아무리 답변을 잘하고 뭐 다 해명이 된다 하더라도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줄 리는 없지만 거기서 논리적으로 한동훈 후보자가 정말 잘 대응을 한다면 검수완박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적 어떤 그 동의를 받기가 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1차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뿐만 아니라 한동훈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무슨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까지 낙마를 시키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원희룡 또 국토교통부 장관 뭐 이렇게 나오니까 어쨌든 윤석열 당선자는 총리 없이 그대로 가겠다. 만약에 민주당이 계속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고 총리 인준을 거부한다면 총리 없이 가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다른 사람들은 개딸이고 두 한시 중 한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한동훈을 내놓으라는 건데 한동훈을 못 내놓겠다. 이 얘기죠. 지금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제 윤석열 그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이 일단 자기가 한번 신임하면 그 심지어는 좀 흠결이 있어도 계속 간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인사권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흔드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확실한 어떤 그 방침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고도 성장 해오면서 사실 뭐 이렇게 찾아보면 흠결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깨끗하게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도 34명인지 뭐 5명 그냥 동의 없이 다 임명해 버렸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또 지금 이 인사청문회가 능력이나 역량을 보고 아주 중대한 결함, 예를 들어서 뭐 범죄나 치부나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아니고 무조건 그냥 적의 어떤 차관 총리니까 이거는 흠집을 내 가지고 그냥 막 그 사람을 못 쓰게 만들어서 아예 그냥 정권 자체가 움직이는 걸 방해. 그게 뭐 여야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가 있는데 지금 이 한덕수 이제 총리에 대해서 뭐 문제도 좀 있죠, 사실 있는데 이게 뭐 완전히 그럼 총리하기가 뭐 안 된 사람은 아니냐? 그건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부적합할 정도 문제점은 드러난 것은 없어요. 그동안 뭐 좀 국민의 눈높이에서 좀 과하다 그런 정도가 있는 것이지 무슨 비리라든가 부도덕한 일을 한 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점보다는 이제 너무 좀 지나간 사람, 또 너무 많은 장관의 총리에 뭐 다 할 거 다 한 사람, 이제는 좀 은퇴해서 좀 이렇게 자문이나 하고 후배들 좀 지도나 해야 될 사람을 이제 투입하는 이런 게 문제지. 이 사람 자체가 이제 뭐 완전히 총리감이 아니다는 건 뭐 이미 총리 다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니까 그 뭐 윤석열 정부의 총리는 한덕수 한 사람밖에 없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그냥 무조건 우리는 총리 없이도 간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김부겸 총리의 제청을 받아가지고 추경호 부총리를 이제 먼저 부총리를 임명하고 부총리 대행 체제로 간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무대포적인 면도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민주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예를 들면 한덕수든 한동훈이든 누구든 간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다든가 또 부도덕한 면이 또 자질이라든가 능력 면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한다면은 누가 그것을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는다고
탓을 하겠습니까만은 지금 그것이 전혀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다른 선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새 정부 출범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방해하고 그리고 대선을 불복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대선 불복이거든요. 패배를 인정하지 않겠다. 계속 그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주저앉히겠다. 맥살을 부여잡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일정을 계속 연기해서 사실은 이제 뭐 이미 지금 뭐 빨리빨리 이렇게 인준해줘도 사실은 이제 정부가 내각이 출범을 못하는 거죠. 10일에 같이. 그래서 지금 이제 당선인은 그 6개 부처 장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봉균 문체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그다음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6명의 그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9일까지 재송부해달라 이렇게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요청받고 나면 10일 이내로 그냥 강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출범하면서 바로 강행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강행할 것 같고, 정호영도 강행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정호영 씨는 만약 이런 식으로 총리 인준을 가지고 인질 삼아서 볼모 삼아서 이런 대통령의 인사권을 압박한다면은 고하겠다, 가겠다. 그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지를 밝힌 건 전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인철 총장은 이제 물러났잖아요. 후보자는 물러났는데 이 나머지 가지고 또 여기서 바꾸고 또 하고 이러기보다는 일단 이게 이제 국회의 어떤 동의보다는 국민의 동의를 받겠다는 스탠스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방향 잘 잡았다. 그리고 뭐 정호영 그 보건복지부 장관도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드러났죠. 그렇지만 그게 뭐 결정적인 어떤 범죄나 이런 것들은 안 드러났고, 이 사람이 또 들어와서 장관 업무를 잘 수행함으로써 그걸 또 국민적 판단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잘한 것 같고, 민주당도 제가 볼 때는 부담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덕수 씨 안 해주면 사실은 총리 부재 상태에서 지금 편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도 고민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민주당은 지금 막무가내니까요. 한덕수 인사청문회도 5월 10일에 정부가 적어도 출범하도록 해 주려면은 그게 또 도리고,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쭉 늘려가지고 연기해가지고 2일, 3일 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관 청문회도 다 뒤로 밀려가지고 5월 10일까지 인사청문회가 끝나지를 않게 되어 있고 11일에도 뭐 계속 서너 명이 하는 이런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정권의 정상적인 출범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그런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정부 출범도 이렇게 시켜주고 정상적으로 출범하도록 협조를 해주고, 아무리 거대 뭐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또 국민들이 보더라도 합리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뭐 낙마를 요청한다든가 뭐 그런다 한다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입맛에 안 맞는 사람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지명 처리하고 낙마시키라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인사권을 자기들이 쥐고 흔들어 버리면은 어떻게 대통령이라 합니까? 무슨 조직이든 어디든 간에 그 조직이 조직을 장악하는 것은 인사와 예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하간 하여튼 간에 이 윤석열 당선인 한번 사람을 믿어서 쓰면 계속 밀어주고, 그죠? 아니면 이제 아예 안 쓰는 이제 그런 스타일 자체는 그렇게 뭐 썩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여론의 어떤 비판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부터 흔들리는 것보다 이게 굳건하게 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나을 것 같고, 한동훈은 지금 이제 사실은 가장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이 검찰의 대한민국 최고의 정말 칼잡이가 자객이 그래서 대한민국 제1의 자객이 법무장관 돼 가지고 여기는 지금 금수완박을 통과시켰지만 실제로 사실은 경찰의 권한도 엄청나게 세지고 또 그 합동수사단이라는 걸 통해서 또 얼마든지 보완적인 어떤 수사 기능이 가능하고 또 여기서 그 공수처하고 협조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도 얼마든지 또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상설 특검을 할 수도 있고 무서운 사람이니까 여기는 이제 무조건 막으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보면은
그 금수완박법에 관한 이제 뭐 여야 공방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보니까 대검찰청 그 수사정보 담당관실, 예. 수정관실이라고 되는데 여기에 이제 대검 수사기획관입니다. 여기 이제 범죄 정보를 쫙 수집해가지고 예. 그거로 이제 인지수사를 인지수사하는 하는 거잖아요. 데죠. 예. 근데 여기를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굉장히 무력화시켰어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가 사실은 두려운 거죠.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그래서 이게 무력화시켰는데 이거 뭐 다시 부활하겠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범죄정보 분석관실을 딱 이렇게 폐지를 사실상 해버리면서 이 권력에 대한 중요한 정보, 이 눈과 귀가 되는 데가 거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앉아도 무슨 정보가 있어야 무슨 수사를 하죠. 문재인 정권의 특징이 집요하게 하여간 하여튼 검찰의 이제 그 사정 능력을 없애려고 노력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원래는 그 금수완박까지는 다음 단계에 있었던 건데 지금 이제 국가수사본부 만들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 넘기고 주요 수사 중에 상당 부분을 또 경찰에 넘기고 이러면서 돼가고 있었어요, 사실은. 있었는데 정권 막판에 이제 이재명에 대한 수사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 청문회에서 이제 한동훈 씨가 잘 대변할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상당한 분량의 그 서면 답변서도 냈고. 1000쪽 분량의 서면 답변서를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대한 서면 답변서 낸 사람은 처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해서 서면 답변을 지금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기획, 답변 능력 이런 게 대단한 거죠, 네, 사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수사할 때도 이 수사 기록을 막 산더미 같이 내가지고 사실은 영장도 나오게 하고 이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주로 이제 이슈가 될 게 보니까 이제 그 전세금 과다 인상 논란, 그다음 타워 팰리스 임차 의혹, 그다음 딸 후보자의 스펙 쌓기 의혹 이런 쪽으로 좀 가서 앞에 뭐 이런 좀 제도적인 거 좀 하다가 제 생각에는 이 한동훈 후보자가 답변을 또박또박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잘못하다가 별의 순간이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준석이가 그랬잖아요. 별의 순간 만들려고 저렇게 민주당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윤석열 당선인도 국회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그 전에 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나와가지고 거기서 답변을 잘해가지고 아주 별의 순간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청문회가 앞에 이제 이런 뭐 이제 금수완박, 그다음 뭐 앞으로 뭐 저 법무부의 업무 문제, 그다음 수사정보관실 이런 거 좀 하다가 그냥 그 개인 그 전세금 과다 인상, 뭐 타워 팰리스 임차, 딸 스펙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그 물고 뜯고 싸우고 이러다가 그냥 시간 다 넘어가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동훈 후보자하고 관련해서 뭐 저쪽에서 의혹이라고 제기된 것들이 현실적으로 다 대부분이 해명이 됐고 다만 그 고2생이죠, 딸이. 그 각종 스펙 쌓기. 이것은 이제 우리 대학에 가려는 게 아니고 지금 국제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닌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미국 대학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 대학의 그러한 요구에 맞춰서 그런 스펙을 쌓아야만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우리처럼 이 수능 봐가지고 그 점수 높다고 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과외 활동이라든가 뭐 기부 활동 뭐 이렇게 또 각종 다양한 그런 개인적인 역량들을 보여주는 거, 그걸 이제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스펙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것 자체가 무슨 불법은 없잖아요. 허위 조작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체드윅 그 국제학교 인천에 인천 송도에 있는 체드윅 국제학교를 다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미국 대학을 아마 여기 보니까 그 저 미국의 그 친척 이모가 미국에서 아마 LA 쪽에서 그 미국식 입시학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하고 뭐 이렇게 자문도 받고 해서 이제 그 미국 이제의 명문대 진학을 이제 준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라서 뭐 약간 무리하게 어떤 저 스펙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아직 사용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사용되지도 네. 않았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 대학, 조국이나 이런 경우는 사실 고려대학교를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스펙을 무리하게 했고 또 그 부산 의전 들어갈 때도 또 문제가 됐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 한국 학생들하고 경쟁해 가지고 다른 한국 학생보다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서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위조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됐고 그게 다 행사됐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것도 이제 외국 진학을 하려고 한 학생이니까 일부 뭐 보기에 조금 이제 부모들의 영향이 있었지 않겠나 하는 게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부분도 있는데 이것 자체가 뭐 불법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또 미국이라는 게 이제 학생 선발권이 완전히 대학에 일임돼 있고 그 대학은 이제 SAT라는 이제 이제 수학 능력 평가 시험 플러스 알파를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파에 주로 이제 뭐 봉사활동을 했냐, 그 다음에 뭐 어디 기고를 했냐, 좋은 글을 썼느냐, 예, 이런 그런 것들이에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좀 이제 만든 것 같아 보니까 미국 입시 전문가가 아마 이제 이모라고 돼 있는데 이게 팬데믹 타임스라는 인터넷 신문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이제 한 후보자 딸이 글도 쓴 거죠. 그래서 글을 뭐 올린 게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뭐 상 받고 이런 거를 어디 뭐 이런 언론사 같은데 뭐 약간의 이제 조금 뭐 약간 돈을 좀 주면 기사 써주고 뭐 이런 언론사들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런 미국 데가 같은 데는 그런 언론사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럼 조그만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 그런 데다가 이제 냈고 지역 언론들이죠. 아주 조그마한 지역 언론들. 예. 그런 게 했고 그다음에는 이제 오픈돼 있는 학술 관련된 논술 같은 것을 예. 오픈됐으니까 누구나 다 올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 학술지 같이 제가 이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생들이 한국에서 지금 이제 조국 딸도 그게 이제 이슈가 됐는데 국제급 학술지에 사실은 이제 정호영 씨 아들도 박사급 논문에 예. 진 학술 넣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대학생이 들어간 건데 고등학생들이 막 그냥 국제 수준의 학술지에다가 막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런 경우 한국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뭐 유명 대학 교수들이 자기 자녀들을 자기 논문에다 쓱 올려주고 또 품앗이 갖고 서로 다른 쪽에 이렇게 올려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보니까 이제 저도 아이가 이제 저 특목고 다녀가지고 뭐 이제 나중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았는데 주로 보니까 교수들이 하는 거예요. 예, 교수들이 많이 합니다. 교수들이 왜냐하면 자기들이 논문 써서 이제 국제학술지에 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 거에 쓱 넣기도 하고 자기 거에 자기 애 넣으면 좀 그러니까 자기 친구 교수 애 예, 거 그러니까 하나 서로 넣어주고 품앗이 여는 거죠. 특히 이제 이과학을 통해서 또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약간의 편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국제 학교니까 해외 보내려고 이제 좀 뭐 부모들이 좀 이제 지나치게 좀 신경 쓴 면이 있어 보이는데 예. 이게 뭐 장관의 결격 사유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2니까 아직 뭐 이걸 완전히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뭐 불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어요. 사실 부모들이 사실은 과거에 뭐 이렇게 좋은 선생님한테 좀 비싼 과외 같은 거 시켜주고 이런 거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민주당에서는 이런 각종 의혹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 공세로 뭐 시간을 다 때우든가 아니면은 지난번 정호영 후보자 이 청문회처럼 한동훈 후보자한테 논리적으로나 이런 게 밀리면은 또 무슨 트집 잡아가지고 보이콧하고 나가볼 가능성이 그럴 크기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큽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한동훈 후보자가 이 내놓은 답변서 중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정부 분석관실도 다시 부활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합수단을 신설하겠다. 그리고 법무부의 전문부서 이런 각종 그런 범죄에 대한 전문부서를 신설하겠다. 거기에 이 검수안박법과 관련해서 이 권한쟁의 심판도 적극 검토해서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이런 의지들을 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으시시하지요. 한동훈이가 법무장관 되면은 다 부활해갖고
딱 수사에 들어오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 신적폐 수사가 아주 강력히 추진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 답변서 내용을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뭐 한덕수가 무서운 게 아니고 한동훈이가 무서우니까 지금 한덕수를 인질 잡아가지고 그렇죠. 한동훈이 내놔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뭐 한동훈 간의 그런 개인 관계라든가 한동훈의 능력 그런 걸 떠나서도 인사권 자체를 가지고 협상의 대상에 삼은다면은 그건 인사권이 아니죠. 말하자면은 인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정당한 어떤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국민들의 여론에 맞지 않아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걸 지명을 철회한다든가 또 당사자가 자진 사퇴한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민주당의 협박이라든가 압력에 굴복해 가지고 인사권을 내놓는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아니죠. 그리고 윤석열의 지금까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행태를 보면은 카리스마가 강하고 또 그립도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뭐 한덕수 총리 당신들 알아서 뭐 권한이니까 부결을 시키세요.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장관이 얼마든지 그냥 임명해도 되니까 그대로 가겠다. 그럼 국민한테 지금 판단을 맡겨버리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공경에 처할 가능성이 많죠. 민주당도 상당히 리스크가 있고요. 지방선거, 곧 이어질 지방선거에 리스크가 있게 되고, 당선인 입장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론이랑 일시적으로 약간 조금 뭐 이렇게 지지가 떨어지거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밀어붙이니까. 네.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관성 있게 사람을 쓰고 여기서 막 바꾸고 이러면 대혼선이 일어나고요. 안 됩니다.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예. 그럴 리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당선인의 여러 성격이라든가 한동훈 법무장관 되고 이제 검찰 인사 김호수도 그만두고 나갔잖아요. 검찰 인사 딱 해가지고 제대로 딱 신적폐 수사 들어가면은 민주당은 칼자루가 이제 열이 넘어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문재인이가 앉아가지고 그걸 방어해주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쪽에서 만약 마음 먹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은 다 무릎 꿇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앞으로 5년을 끌고 가지 뭐 당장 문제가 되는 2년을 끌고 가지 그렇지 않고 여기서 권성동이처럼 얼른 가서 덜렁 합의해주고 아 이거 좋다고 하면 이거 망하는 겁니다. 원칙을 바로 딱 세우고요. 제대로 하면 오히려 정계 개편도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럼요. 사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지금 끌려가면은 뭐 2년 동안 계속 끌려가면 2년 되는 임기 반 지나가 버리잖아요. 아니 이재명이 인천 계양을 출마한 거 가지고도 박영선 같은 사람도 은근히 씻고 나왔잖아요. 이게 원칙이 아닌데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또 국민의 그런 여론을 바탕으로 끌고 나가면은 거대 이제 야당이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쪼개집니다. 더군다나 이재명이가 당권 딱 잡아가지고 또 이재명 완전히 이재명 당 만들게 되면은 지금도 뭐 거의 그런. 거기 비주류라든가 또 양식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떨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뭐 우리 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